이번 순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 주간 정치 이슈를 분석해보는 정치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야권을 대표해서 정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장진영입니다. 장진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가끔 이럽니다. 네. 예, 성공을 그때마다 하셨습니다. 지적해줬어요. 예. 자, 여당을 대표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분 한 분 모셨습니다. 현재 조응천 의원실에 근무하는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또 치열한 토론 전개해 주시고요. 먼저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살펴보겠습니다. 삼수 끝에 오선의 송영길 의원 당대표 선출됐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당대표 당선 민주당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7 재보선 이후에 전당대회였는데 사실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어허.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부 경쟁만 치열하게 일어나서 예. 그 결과가 이제 현재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아이고. 지금 신임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첫 번째 과제는 예. 국민들한테 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거를 보여주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흥행은 잘 안 됐다. 이 얘기 말씀 진행은 안 아닙니까? 됐죠. 지금 전당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더라도 우리 당 지지율 여전히 떨어졌고 컨벤션 예. 효과 같은 건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유, 그래요? 아유, 냉철하게 자기 비판을 해주시네. 장 변호사님. 역시 네. 네, 조현욱 보좌관님 예.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희망입니다. 야,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예. 아니, 사실 시작이 저는 좋아요. 뭐 저도 그렇고 뭐 자기가 소속된 조직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고 네. 이렇게 순소리를 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민주당 얘기니까.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저는 이제 1등, 2등 그 격차가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등 홍영표 후보하고 0.6%가 채 안 됐죠. 네, 0.59%예요. 네, 아주 박빙, 정말 초박빙이었죠.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두고두고 어떤 의미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어떤 봅니다. 의미? 왜냐하면 네. 자 이제 벌써 오늘 첫 회의 했나요? 오늘 했습니다. 최고위원 했나요? 예. 네. 뭐 그 사진을 딱 보면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앉아 있었을 것이고 예.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옆에 있었을 것이고 반대쪽으로는 이제 최고위원들.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이 앉아 예. 있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최고위원들이 쭉 앉아 있었을 텐데 그 그림 자체가 이제 송영길 의원은 뭐 친문이 아닌 비주류라고 하지만 친문에 포위된 아하. 포위되어 있는 그런 당 대표의 그림을 아마 이제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예. 근데 그 당 대표가 0.59%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 대표가 됐다. 예. 그리고 포위가 돼 있다. 포위가 돼 있다. 포위가 돼 있죠. 포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런 이제 본인이 다른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좀 뭐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조 보좌관님 한 말씀 더 해주셔야 되겠네. 지금 현재 당대표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거는 여전히 이제 대선 관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권력이 새로운 당대표한테 옮겨왔다라기보다는 지금 당대표가 해야 될 거는 내년에 대통령 후보를 잘 뽑아내는 것. 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친문, 비문 이런 구분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지금 좀 저는 걱정했던 게 이번에 낙선한 최고위원 후보 중에 예. 서삼석 의원 있지 않았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유일한 호남 후보였었습니다. 어허. 우리 당에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다.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전당대회 때 호남 당원들의 소극적 참여 예. 혹은 현재 조금 드러나고 있는 우리 당에 대한 호남에서의 지지를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요? 지금 뭐 당대표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은 당의 기반이기도 하고 출발이기도 했던 호남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 대표가 호남뿐이잖아요. 그러긴 합니다. 최고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당 대표인데 그리고 그 아까 장 변호사가 지적하신 것은 최고위원들하고 관계가 뭐 어떤 포위당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송영길 대표가 그 비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 포위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친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에 이제 크게 세 그룹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네네. 예.
예, 친노 친문 그룹이 있겠죠. 친노 친문. 예, 친노 친문. 예전 예. 친노로부터 시작한 친문 그룹이 있고 예. 두 번째 그룹은 이제 86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송영길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86 그룹에 소속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86 그룹들이 세 번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그룹은 그 촛불로부터 시작된 소위 온라인 세력들, 예. 온라인 당원으로 들어온 사람들, 상대적으로 좀 젊겠네요. 예, 젊습니다. 예. 예, 대표적인 이제 그 우리 선수로 본다면 김남국 의원, 예. 그다음 이번에 그 최고위원 김용민 의원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세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예. 두 번째 그룹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86 그룹이지 않습니까? 예. 이 86 그룹들은 오래 전서부터 민주당에 참여를 해가지고 어허. 권력을 만들고 그다음에 당의 스텝으로서 당의 참모로서 예. 그동안 큰 역할들을 해왔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86그룹에서 이제 당대표가 된 거고 예. 저는 이 86그룹은 친문의 일부를 구성을 하긴 하지만 예. 지금 오히려 권력 재창출 이런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예. 뭐 송영길 당대표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친문 비문 이렇게 갈랄 문제는 아니다. 네, 친문도 그렇습니다. 여러 성향들이 있고 또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30%대가 깨졌다 이런 어떤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의 쇄신 더욱더 절실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나갈까요? 이번 지도체제 당 쇄신의 방향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당 바깥 민주당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집권 세력이 또는 대통령 지지율이 30%의 붕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차별화가 시작이 될 수 있고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기점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 그 룰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약하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이제 친문 의원들도 그렇지만 이제 문파들이라는 그 아주 열성 당원들 포함해서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아주 강한 강박관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강한 그런 집념 예. 이런 것들이 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고 오래 가서 예. 대통령과 청와대와 차별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마음가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죠. 조홍천 우리 조 보좌관님이 이제 조 보좌관님이 조홍천 의원실에 계시잖아요. 이제 예. 가장 가까이서 문자 보시지만 폭탄 많이 받으시는 그렇죠. 분들. 조홍천 의원이 10명에서 20명의 세력을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모아지겠는가 이제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상당히 그런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약이 되어 있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30% 붕괴가 이전 정부하고 양상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대목에서 아무래도 조 보좌관님 한 말씀 하셔야 되겠네요. 문자 폭탄 논란 어떻게 보세요? 문자 폭탄이 이제 문자가 많이 온다 그래서 폭탄은 아니고요. 네. 예, 사실 그 내용 아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효과 예. 이것 때문에 사실 폭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전화도 많이 올 수도 있고 문자도 많이 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문제인 거고 더 큰 거는 문자 폭탄으로 인하여 당내 소통이나 당내 민주주의에 예.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문제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2030 의원들 처음에 성명서 내고 했을 때 예. 그 문자 폭탄 아마 처음 받아봤을 겁니다. 아하. 저는 이제 뭐 하도 익숙해져 가지고 문자 폭탄은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는데 예. 처음 받아보면 사실 공포스럽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때 같이 일했던 의원의 경우에는 예. 문자 폭탄이 이렇게 좀 많이 오면은 그 전화가 꺼집니다. 전화기가 꺼져요? 네, 꺼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으로 꺼진다고요?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시스템 연락도 두절되겠네요. 두절되죠. 그리고 문자도 사용하기 힘들고. 네. 그러니까 좀 공포스럽죠, 사실은. 예. 사실 이거 좀 폭탄 맞아봐야 그 심정을 알죠.
네, 그럴 겁니다. 근데 뭐 응원하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기운 나긴 하겠지만 사실은 네. 뭐 응원 문자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보좌관한테도 옵니까? 사무실로 일단 전화가 많이 오죠. 저희 같은 사무실로 경우는. 전화가. 예. 이거 뭐 저는 오래돼가지고 좀 공개된 전화번호라서 오늘 또 여기 방송 나왔다고 또 문자 폭탄 오면 안 되는데. 예. 사실 뭐 저희 방송에는 좀 문자 폭탄이 별로 없어요. 예, 마음 놓고 얘기하시고요. 그렇습니까? 예. 모르죠. 말씀하시기 나름입니다. 그 조홍천 의원께서 세력을 10명 이상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취자분들이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인지 또 실현 가능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조홍천 의원이 사실 지난 4.7 재보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외롭기는 했습니다. 네.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더라도 뭐 메아리 같은 게 없었던 거죠. 조홍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다. 이걸로 끝났던 건데 예. 4.7 재보궐 끝나고 나서는 당내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반성론이 좀 많이 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조홍천 의원이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좀 만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2명, 3명 해가지고 그룹으로 또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한 자리에 전부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현재 그동안 만나고 같이 의견 표명을 하겠다 혹은 공동의 행동을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최소한 2자리 숫자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제 민주당 소장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바로 이제 조홍천 의원이 그런 소장파를 만들겠다, 아하. 그런 그룹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또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우리 보좌관님께서 친문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눠주셨는데 이제 촛불 온라인 그룹이 김남구, 김용민 뭐 이런 분들이 거기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제일 좀 걱정이 되는 입장이에요. 어떤 그런 분들을 걱정입니까?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분들이 사실은 역대 보면 초선의 젊은 그룹들이 예. 굉장히 당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어떤 정풍운동 내지는 쇄신운동의 중심에 서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 양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당 밖에서도 보는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젊기만 한 분이다라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는 오히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김남구, 김용민 저런 사람들 절대 욕하면 안 된다 우리가 더 하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그런 비아냥이 있을 정도로 네.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조홍천 의원 같은 분을 나서서 공격을 하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참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정말로 우려가 되는 장면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맨날 민주당 얘기만 했어요. 우리 방송에서. 오늘 좀 오랜만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얘기 했었죠. 예, 짧게 했어요. 자,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사선의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참 이 원내대표 당선 그 선거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선거인데 이번에 이렇게 영남 출신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네요. 도로 영남당 되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먼저 하실까요? 먼저 하실까요? 네, 먼저 하시죠. 아유, 또 오늘 양보도 잘하시고. 그 김기현 의원 사실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상 못했어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아마도 그러니까 그 원래 원내대표 선거는 진짜 예상하기가 어렵다라고 다들 그 속내를 드러내질 않으니까 맞습니다. 됐는데 김기현 의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먼저 있고 당대표 선거가 뒤에 있는 그런 이제 순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그런데 국민의힘 구성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도로 영남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우리에게 불리하다라는 네. 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영남 후보가 됐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권성동 후보가 나중에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예. 권성동 후보가 유리한 것 아니냐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예. 결과를 까봐보니까 상당히 큰 표차로 이제 김기현 의원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 표를 행사한 그 최대 그룹인 초선 그룹들이 예.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영남당 원내대표를 뽑았을 가능성이 오호.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제 당대표 추정인데.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말씀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당연히 염두에 두고 투표권을 행사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당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도 영남, 당대표도 영남 이렇게 되면 이제 영남당이라는 그 뭐 꼬리표가 예.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당대표는 그럼 다른 뭔가 수도권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변수와.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아직 선언을 안 했습니다마는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뭐 권영세 의원도 있고 김웅 초선 의원도 있고 이제 이런 수도권 후보들이 예. 상당히 원내대표 선거를 보고 어허. 고무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죠. 예, 당대표를 비영남으로 뽑기 위한 어떤 그 일종의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동의하세요? 저는 뭐 영남당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번에 나온 4명의 후보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김태흠 의원 예.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성동 의원님이나 유해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상징이 있습니다. 예. 그 아시다시피 이제 경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배제를 하고 나면은 한 분이 남아서 당선이 됐는데 저는 이 이유가 국민의당 내에서 흐르고 있는 소위 자강론, 국민의힘 내에서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 흐르고 있는 자강론, 가끔 헷갈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심력. 예.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당대표 선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강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세우는 후보에 예. 대한 지지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한번 그 예측이 맞는지 요건 한번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원내대표 되자마자 그 김기현 원내대표 그 법사위원장 이거 훔쳐간 작물이다 내놔라. 이러면서 민주당을 향한 어떤 그 선전포고 같은 굉장히 어떤 강성투쟁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됐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재보선 결과 성적표를 우리가 보면 민주당이 이제 참패했고 그 참패 원인으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할 텐데 그 독주에 대한 반감 이게 상당히 저는 컸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민주당이.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더 드라이브를 못 걸어서 예. 이렇게 진 것이다라는 분석이 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석이 힘을 얻는다 그러면 저는 이 법사위원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이건 뭐 정상화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상화라는 것은 이제 관행이라는 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이게 이제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서로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정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기가 저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이 타협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최고위원회 자체가 이게 친문 일색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길로 갈 만한 유인이 없는 거죠. 인센티브가 없어요. 예. 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갈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저렇게 독주를 하더니 지금 이번 선거에서 저렇게 쓴맛을 봤는데 예. 그 민주당의 독주가 국민의힘에게 과연 정략적으로만 봤을 때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리한 것이냐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까? 뭔가 좀 협상의 여지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조 부장님?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국회에서 좀 오래 일하면서 지금 현재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국회 부의장이 없는 국회입니다. 지금 국회 부의장이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경험상으로는 국회 부의장이 한 명밖에 없었던 국회는 제 기억이 기억에는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번 새로운 두 원내대표가 사실 전 그것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국회 부의장이 저희가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 국회의장이 어디 비웠을 때 대신 사회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국회법에 따르면은 국회 부의장은 국회 그 양당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를 또 같이 일을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같이 지원을 해주고 네. 단순히 사회를 대신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정상화시키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것이 안 될 걸 알면서 싸우는 거라면은 사실은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6개 상임위 포함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국회의원들의 기류를 보면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1년짜리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계획같이 매력이 여기는 없죠.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경우에는 1년짜리 상임위원장은 협상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대권 주자에 대해서 두 분께 각기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민주당의 현재 친문이 최고위원회 많이 도약을 하다 보니까 대권 주자 지형에 있어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가 심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명백한 현실은 우리 당 내에서의 부동의 1위 후보는 이재명 네. 후보고 그다음 야권에서는 현재 윤석열 전 총장 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서부터 예비 경선이 시작됩니다. 네. 6월서부터 9월에 이제 후보를 확정을 해야 되기 벌써 때문에 그래야 됐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3의 후보가 나오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정치 일정만 놓고 보면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시기를 좀 미루자라는 예. 주장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러면 거죠. 뭐 당원 당규가 다 박혀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 또 그걸 이제 조정해야 고치자고 되는데. 하겠죠. 예. 예, 만약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 그래서 그 당원 당규 개정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예. 이재명 예정대로? 지사가 아. 예정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견제의 목소리도 좀 잦아들으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 영입에 대해서 좀 힘을 빼는 것 같습니다. 어쩐 일인지 자강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게 맞는 길 아닐까요? 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당 바깥에 있는 후보한테 자꾸 기대려는 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많이 하셨는데 예.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을 원하면 원할수록 자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매달려서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게 아니고 아하.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고 싶은 정당을 만드는 것이 예. 자기 발로 들어오고 싶다. 아하. 저기 들어가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예.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것이 예. 국민의힘도 살고 윤 총장도 사는 그러면 그런 길이 윤석열 아닐까.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 지도부 선거라든가 네. 저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는 걸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어허.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당이 국민의힘으로 내년에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첫 번째 판단 기준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느냐, 그만큼 바뀌고 혁신을 하느냐. 예. 그게 저는 첫 번째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한테도 예. 또 국민한테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예. 지금 구성되는 지도부도 꼭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만 있겠습니까? 유승민, 원희룡 또 다른 후보들군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예. 아, 그래요? 그 혁신과 변화의 경쟁에 그런 이제 말씀하신 유승민 또 우리 당의 원희룡 이런 분들이 경쟁을 해야 되겠죠. 경쟁을 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당의 플레이어라고 보거든요. 아, 예. 중요한 플레이어다. 예. 요즘 들어가지고 옛날엔 대선 얘기만 하면 국민의힘이 할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할 얘기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옛날에는 뭐 뚜렷한 후보가 전혀 안 보인다고 그랬었는데. 여론조사하면 요즘에 야권 후보들이 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야권 후보들의 파이가 커지고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 뭐 1시간 해도 참 시간이 모자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역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장진영 변호사, 조현옥 보좌관 두 분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